와! 레고하고서는 문학입니다. 오늘은 비명 지르는 오두막과 마차와 세스트랄 이 두 레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명 지르는 오두막과 커다란 버드나무는 아즈카반의 죄수에 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레고입니다. 검은 개가 론의 다리를 물고 커다란 버드나무 밑에 있는 통로로 들어갑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론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들지만 움직이는 버드나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때 버드나무에 매달린 헤르미온느의 섬세한 멱살잡이로 해리는 비밀 통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구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멱살잡이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클리어 브릭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해리포터를 멱살을 잡고 이제 내던지는 장면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개가 있는데 얘가 바로 론을 물고 갔던 그 검은 개입니다. 이 검은색 개가 바로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는 애니마고스라서 검은색 쉐퍼트로 변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니 피규어를 각각 넣어준 거죠. 이런 것들은 표현이 참 잘 돼 있네요. 게다가 이 레고 버드나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밑부분에 레버를 돌리면 버드나무가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돌리니까 확실히 영화성 모습이 비슷하게 표현이 되네요. 기존 시리즈에도 움직이는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레버를 돌리면 회전하는 기믹이 있었죠. 기존 버드나무와 비교를 하면 이제 기울기만 살짝 달라진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얘는 비밀의 방을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론의 아버지의 자동차인 앵글리아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고, 얘는 저렇게 암벽이 옆에 하나 붙어 있죠. 자, 이 암벽은 돌아가는데 제가 얘를 돌리면 안쪽에 늑대 미니 피규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늑대 미니 피규어는 루핀 교수입니다. 루핀 교수는 웨어울프라서 보름달을 보면 늑대로 변하게 되죠. 그 장면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위쪽에 보름달이 있습니다. 게다가 불을 끄게 되면 이 보름달은 야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나게 돼요. 와, 진짜 멋있지 않나요? 아주 간단한 기믹인데 영화 속 모습이 표현이 잘 됐습니다. 게다가 루핀 교수는 아까 시리우스 블랙과 마찬가지로 변신 전과 후 모습이 모두 표현될 수 있도록 미니 피규어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다양한 디오라마가 가능하죠. 이제 비명 지르는 오두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으스스한 분위기에 눈 덮인 오두막인데 특이한 부분이 이제 이쪽 윗부분이 건물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괴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오두막은 사람이 살지 않고 유령이 나타나는 흉가입니다. 눈이 엄청 오던 날, 학생들은 호그스미드로 견학을 갑니다. 이때 해리 혼자만 보호자의 허가서가 없어서 투명망토를 쓰고 몰래 호그스미드를 가죠. 한편 먼저 간 론과 헤르미온느는 비명 지르는 오두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세히 보면 집이 살짝 뒤틀려 있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론과 헤르미온느를 말포 일당이 괴롭히자 투명망토를 쓴 해리가 그들을 혼내서 빤스런을 하게 만듭니다. 영화상에서 오두막은 호그스미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디오라마를 이렇게 붙여서 해놨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얘도 눈이 덮여 있고 얘도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스케일도 똑같죠. 아마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오두막의 유일한 기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을 살짝 돌려서 이 옆면을 보면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벽을 밀면 이제 통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통로가 버드나무와 연결돼야 합니다. 시리우스에게 끌려간 론을 구하기 위해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버드나무 밑에 있는 비밀 통로를 이용합니다. 그 통로를 따라 끝까지 가면 비명 지르는 오두막 1층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통로를 통해서 여기가 아니라 이 바닥을 통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표현해줘서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두막에는 이 기믹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쪽에는 디테일이 많이 없어서 좀 썰렁합니다. 그나마 2층에 있는 이 피아노가 좀 눈에 띕니다. 해리는 론의 애완동물인 스캐버스가 해리의 아버지인 제임스 포터를 배신한 피터 패티그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도망치려는 피터 패티그루를 잡는 과정에서 피아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2층에 피아노가 있는 겁니다. 아주 깨알같은 디테일이네요. 솔직히 13만원이라는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지긴 합니다. 미니 피규어 변신 전과 후 모습이 들어있는 건 참 좋은데 벌크가 좀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표현한 게 어차피 이 레고 세트밖에 없기 때문에 딱 그 정도 메리트만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차와 세스트랄입니다. 구성은 간단합니다. 마차가 들어있고 다 자란 세스트랄과 새끼 세스트랄, 그리고 해리포터와 루나로브굿이 들어있습니다. 세스트랄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해리는 세드릭 디고리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세스트랄을 볼 수 있죠.
다른 친구들은 이런 해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마차에 먼저 타고 있던 루나가 자신도 세스트랄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이때 그녀의 손을 자세히 보면 잡지를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민감한 내용은 거꾸로 봐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나가 잡지를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잡지는 루나의 아버지가 출간하는 퀴블러입니다. 레고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티커가 아니라 프린팅 타일입니다. 만약 방금 전 장면을 디오라마 한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퀴블러 말고도 루나는 붉은색 타일을, 해리포터는 사과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 모두 루나가 들고 있어야 합니다. 해리는 숲속에서 세스트랄과 함께 있는 루나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해리와 대화하면서 새끼 세스트랄에게 먹이를 줍니다. 처음에는 사과를 줬지만 반응이 시큰둥했고 두 번째 고기를 던져주자 그제서야 허겁지겁 먹습니다. 루나가 들고 있는 이 붉은색 타일이 바로 고기입니다. 세트에 사과가 들어있는 이유도 바로 이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솔직히 마차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미니 피규어가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스트랄이 다른 세트에도 없고 게다가 조형도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새끼까지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래서 3만원이면 충분히 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디오라마에 합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다가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먹이를 주는 장면을 디오라마 했습니다. 자, 그러면 6월달 신상까지 전부 다 디오라마를 추가를 한 것입니다. 제가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추가해서 디오라마가 벌써 이렇게까지 커졌다는 게 참 놀랍네요.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멋있다, 멋있어. 최근에 제가 레고 해리포터 시리즈를 리뷰를 하면서 가격 대비해서 퀄리티가 조금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실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레고 값은 또 올라간다고 하고, 그래서 살짝 이제 고민인 게 여러분들도 이제 아무리 해리포터 팬이라도 구매를 망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구매를 최대한 할 생각이니까 정 구매를 못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 채널에서 대리만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 여러분, 제가 6월달 신상품 중에 딱 하나 리뷰를 안 한 게 있잖아요. 바로 마법부입니다. 제가 마법부는 이미 만들어 놨는데 스케일을 보니까 너무 반쪽짜리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진짜 온전한 형태의 건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듈러 스케일까지 키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 하나로는 안 될 것 같고 두세 개 정도를 더 사서 업그레이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마법부는 리뷰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완성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